지금의 이 결혼 제도에서의 삶이 잘 맞는 여성은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솔직히 소신 발언합니다. 네. 저의 소신 발언은 전 믿기 힘들어요. 진짜 완벽하게 결혼 생활이 잘 맞는 여자?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도 자체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져 있고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결혼이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여자한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도 과연 결혼이 정말 최고의 선택지인 여자가 존재할까? 모두 합법화하는 것보다 그냥 결혼을 모두 불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혼 자체를. 근데 이렇게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 묶여서 서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데 사회는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분리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로맨스라는 환상을 여자가 극단적으로 더 많이 품게 되어 있고 또 남자는 그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위치를 자기가 어떤 기득권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쥐어가고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제도 안에서 그나마 나은 결혼은 존재하겠지만 진짜 이게 이상적으로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 결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저 267쪽에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쓰신 문단이거든요. 네. 결혼의 본질은 이혼에 와서야 온전히 드러난다. 끝에 끝으로 갈수록 무엇이 남자와 나를 엮어두고 있었는지 부정할 수 없다. 당신도 예상하듯 그건 사랑이 아니다. 감정은 물처럼 깔끔히 증발할 수 있지만 합쳐진 계좌는, 얽힌 동업관계는, 행정기록은 그렇지 않다. 구질구질해지는 건 여기부터. 남자는 곧 애정을 호소하기를 멈추고 흥정을 시도한다. 숟가락 하나도 나누는 게 이혼입니다. 진짜. 아니 해보셔야 알아요. 이게 얼마나 구질구질해지는지. 이게 이혼에 와서야 온전히 드러난다 이 부분이 되게 저도 사랑해서 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건 형식이고 진짜 여기서의 본질은 내가 가진 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할 때 와서 보니까 사랑이고 뭐고 법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거는 증명이 안 되니까. 그쵸. 오히려 뭔가 사귀었을 때 헤어지는 거는 깔끔하게 난 안 사랑하게 돼서 그냥 끝이다. 이게 되는데 결혼이 돼버리면은 이혼하기 전까지 진짜 몰랐던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4주 후라는 게 뭔가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때부터 4주 후에 다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혼 신청을 하면 그 기일이 있고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에 못 오면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맞아요. 저 처음부터 몇 번 했어요. 제가 수술했고 제주도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이혼이 계속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 법원도 아무데나 갈 수 없고 그 특정 그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네. 결혼은 그렇게 쉽게 하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혼은 결혼은 진짜 쉽거든요. 결혼은 가서 내기만 하면 되고 한 번 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써 있어. 돌려주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네, 책에도 있지만 입구는 너무 화려한데 출구는 너무 조그만하죠.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자. 남자는 곧 애정을 호소하기를 멈추고 흥정을 시도한다. 아니 그리고 제가 정말 주변의 이혼과 제 이혼을 보면서 느낀 게 남자들이 말로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너랑 사랑해서 이혼할 수가 없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돈 얘기가 나오면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진짜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나 정말 깜짝 놀라서 저는 나중에 그 전 남편이랑 관계를 이렇게 청산하고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하다가 와, 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 말밖에 안 나왔을 때가 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되게 깔끔하게 그냥 이혼을 하고 싶어 해요. 쿨하게. 구질구질하게 막 하나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따지고 싶은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일단 여기서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많은데 남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그거를 돈을 자기 이득을 생각해서 뭐 얼마고 막 이런 걸 다 따져서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흥정을 시도한 게 아니에요. 애정을 호소하는 단계를 일단 해봐. 근데 이게 안 먹히면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 그쵸.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돈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남자들 안 해주거든요, 절대. 예를 들어 그런 유튜브에서 연애 상담 이런 거 찾는 여자들에게 남자 유튜버들이 하냐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이혼 소송 많이 해본 변호사가 남자는 여자 사랑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혼 사례를 봤다면 그걸 깨달을 수밖에 네네네.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맞는 키워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형들한테 꼭 배우지 않더라도 직접 전수받지 않더라도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먹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자들한테. 예를 들어 계산적으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보다 뭔가 선물 공세를 안겨주고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실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맞아. 길러져 왔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달성이 되는. 인생이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겪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나만 돌봐도 되는 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2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들 그렇게 살지만 나는 이제 나 1인만 담당하면 되는 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가끔 되게 막 일어나서 믿기지 않는 행복처럼 로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뭔가 누군가 밥을 챙겨주고 이 사람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고 그럴 필요 없이 나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게 막 믿기지 않는 행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더 막 멋있게 막 사업체를 굴리고 막 뭘 지원사를 받고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나라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취준을 해놓고 다 망해버린 이런 실패한 나조차 너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딱 붙어있는 충만한 감각으로 느껴져서 이혼을 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만 된다라는 또 강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 짤줄 내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반문해요. 제가 꼭 잘 살아야 하나요? 저 그냥 저 뭐 술 먹고 개꽐라도 되고 집도 엉망진창이고 그런데도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잘 산다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이것도 잘 살고 있는 거면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강박에서도 벗어나는 게 진짜 탈출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맞아. 합니다. 뭐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거에서도 좀 벗어나는 거. 네. 근데 저는 결혼했을 때 자꾸 머릿속에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이 맴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힘들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을 그럴 때. 그래서 막 아씨 잘 살고 있는 건가? 싶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이 퍼뜩 떠오를 때 아 근데 별로 다르게 살고 싶진 않다. 진짜 이거 자체가 이거 그렇게까지 뭐 누가 보면은 좀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삶이라도 네네. 그냥 다르게 살고 싶지는 않고 내가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르게 살고 싶다면 난 다르게 살 그렇게 수 살면 되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 비건으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여성 혐오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뭐 즐기려고 넷플릭스만 틀어도 거기에 있는 드라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노래만 들어도 뭐가 있고 책만 봐도 뭐가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뭔가 있고 다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결벽적으로 갈수록 절대 이거 안 해야지 했는데 하나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진짜 절대 잘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머리를 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해버린 순간 막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머리를 기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남자도 만나는데 이러면서. 그 남자하고의 관계도 너무나 해로운 관계로 하고 그러다가 그 남자와 같이 외국에 가고 라든지 막 이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 각박하다는 거가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페미니즘을 위해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페미니즘이 나를 위한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론이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결벽적인 기준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더 뭔가 실수를 용인하는 식의 이론을 세우는 게 자기한테 좋지 않는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왜 회사가 더럽고 치사해도 돈을 주니까 다니듯이 나의 이상 같아서는 그만뒀겠지만 그럴 수 없듯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기 합리화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나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면 근데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이 이게 좋은 행동인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여자든지 나왔던 예시인데 그런 포로 수용소 같은 데 있을 때 중국군이 미군한테 막 반성문 같은 걸 쓰게 만들었대요. 근데 반성문을 쓰면 담배를 한 가피를 줬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쓰고 그러면은 그냥 담배 피지 뭐라고 생각하고 반성문을 쓰는데 이입이 되는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내가 담배 한 가피라는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이거 썼을 리가 없어 같이 되는 거죠. 무섭다.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결혼 생활에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건데 그렇게까지 이상하고 나쁜 거일 리가 없어. 이 사람이 예. 그렇게까지 이상할 리가 없어. 이런 거. 그 굴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했던 그게 어려워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나쁜 걸 해야 된다면 여성 혐오적인 어떤 거를 내 삶에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자기 합리화를 안 하고서 맨정신을 유지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느껴지는?